특히 뭐로 보냐? 유동적 무효를 볼 거예요. 유동적 무효요. 알겠죠? 토지걸 허가제라고 돼 있죠, 여러분요? 거기 보면 40페이지 토지걸 허가제가 나오죠? 되게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되게 간단해요. 알겠죠? 그래서 48페이지, 49페이지 해가지고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이제 토지걸 허가제 같은 것을 보면 기본서 같은 걸 보면 막 두서없이 쓰여 있단 말이죠. 여기 한번 봐. 우리가 먼저 무효하고 취소하고 뭔지를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무효하고 취소는 뭐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을 뭐란다? 법률행위 나가죠.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법률행위가 뭘 했다? 성립했다. 이렇게 성립했다. 그래서 성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법률행위가 성립해. 성립하지 않으면 뭐한다? 불성립이라고 하죠. 불성립. 그 다음에 성립했죠. 성립했으면 여기서 이제 효능 요건을 보는 거죠. 효능 요건을 보면 효능 요건에서는 일반적 효능 요건하고 특별 효능 요건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럼 일반적인 뭐가 있죠? 먼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격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알겠죠? 특별은 뭐가 있냐? 먼저 대리권이 있을 것.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리권을 받잖아요. 이번에는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도 있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갖추었다? 다 갖추었을 때 뭐라 한다? 유효라고 하고. 이것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 뭐라 한다? 무효. 그렇지 않으면 또 뭐라 한다?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효와 취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효력 요건에 속하는 거잖아, 이게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가 돼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무효라는 말이 뭐고 취소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만약에 여러분요, 여기 을 있죠? 을이 만약에 2월 1일 날 계약했어요. 17살이야. 17살 때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7살 때 계약했으니까 계약을 할 때부터 뭐가 되냐? 할 때부터. 즉, 17살짜리가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일단 계약은 성립하죠. 성립했다가 나중에 효력이 가가지고 당사자는 뭐가 없어? 행위 능력이 없죠?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됐죠? 그럼 이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취소라는 것은 성립 당시 하자를 기준으로 해. 성립 당시. 즉 뭐냐? 을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맨 처음에는 을이요 멀쩡했어. 그런데요 나중에 뭐죠? 전부터 부딪혀가지고 피성년 후견이 됐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다니까.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이 계약을 해야지 취소해.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피성년 후견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취소 못한다고. 계약을 할 때 하자가 있어야 돼. 그걸 성립 당시 하자라고 그래. 성립 당시 하자.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야 돼. 피성년 후견인이 계약을 해야 돼. 피한정 후견인이 계약을 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피성년 후견인, 나중에 피한정 후견이 됐다. 그래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이요 술이 만취가 됐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을하고 계약을 해. 언제요? 2월 1일 계약을 해. 만취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일단 만취가 돼도 계약은 성립은 해. 성립하는데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 무효라는 것은 뭐냐? 무효는 성립 당시 성립했는데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는. 그래서 여기서 무효를 뭐라 한다? 무효는요 처음에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없어? 효력이 없어. 그럼 취소는요 원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유효. 근데 나중에 뭐를 하면? 나중에 취소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원래는 유효인데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취소하면은. 그러니까 현재는 유효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해. 유동적 유효. 알겠죠? 현재는 유효인데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했다.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서 계약을 했다.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없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여기서요 무효인 경우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요 취소는 140조에 취소권자가 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파 딱 정해져 있어. 그 외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로. 그 다음에 여기 무효 누구인지 그러면 여기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무효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무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권대리 했어요.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누구든지 정하죠. 누구든지는 봐봐. 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내가 했어. 내가요. 강행법규 위반. 그럼 무효죠? 내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래도 내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3년, 10년.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무효요. 이 무효는 우리 어떤 무효가 있냐? 원래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고요. 당연 무효. 그 다음에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 알겠죠? 절대 무효, 당연 무효,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다. 당연 무효가 반대가 재판상 무효예요. 재판상 무효. 우리가 재판상 혼인 무효소가 있죠? 확정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무권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제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죠?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효하고 비교된다? 상대적 무효하고 비교되죠. 상대적 무효는 뭐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가 있죠? 107조하고 108조. 비진 표시하고 통정한 표시는 뭐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상대적 무효이고 이런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이 되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어. 비진하고 통정한 표시는. 절대적 무효는요. 절대적 무효는 일단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병이 이중매매에 대해서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이 병이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뭐를 보문하고? 선악을 보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추인이 안 되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득자는 뭐를 보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절대적 무효이죠. 이 절대 무효가 뭐 있다? 103조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04조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103조, 104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추인할 수 없다. 여기는 뭐다? 추인이 된다. 알겠죠? 107조, 108조 추인이 된다. 확정적이 반대가 유동적이죠? 유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현재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한번 볼까요? 유동적인 거 뭐가 있는가? 먼저 보면요. 이런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는 뭐예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현재 효력이 없죠? 나중에 뭐라 하게 되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정지조건 볼까요? 정지조건. 정지조건부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뭐가 돼야?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해. 언제부터?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현재는 효력이 없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알겠죠? 토지거래가죠? 토지거래가 허가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죠? 허가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어.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인 것은 다른 말로 뭐한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또 유동적인 게 또 뭐가 있냐? 뭐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뭐죠? 제한능력자는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나중에 뭐라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없어지죠? 처음부터 없어지죠?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유동정 뭐라 한다? 유효라고 그래. 유동적 유효. 이 세 가지 뭐라고 하고?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것이죠. 알죠? 말이 완전히 달라져. 그럼 우리가요 무효하고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본서역 47페이지 한번 봐봐. 47페이지 법률의 무효의 의라고 나와 있나요? 1번 법률행위 무효는 뭐를 전제로 한다? 성립.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란 말이 없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없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다음 3번 보면요. 미성년자가 뭐를 했다? 의상력이 없는 상태다. 다른 말로 뭐다?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니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상력이 없죠? 의상력이 없으니까 술이 만취했으니까 뭘 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잠깐 봐.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
자, 이런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어디에 있다? 공법에 들어있어요? 중개사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들어있어. 3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자, 두 번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요, 지상권이나 또는 뭘 할 때, 매매 있죠? 매매 같은 거 살 때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고, 유상행위죠? 무상행위일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러면 여러분요, 공법에도, 즉 중개사법에도 토지거래 허가가 있죠. 우리 민법에도 토지거래 허가가 있죠. 우리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고, 공법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하고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인데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하죠. 계약을 체결하죠. 이런 보통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을감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을은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행위는 뭐다?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이행의 문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하지 않죠. 우린 이것을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당 과정에서 계약을 뭐한다? 해제하죠.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하고, 원상 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 채무 불이행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원래 법의 원칙이에요. 법의 원칙.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먼저 계약을 해.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아. 알겠죠? 그러니까요, 계약을 할 때는 아직 허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무효. 알죠? 무효.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요, 10월 1일 날 허가를 받아. 10월 1일 날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유효가 돼. 유효.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2월 1일. 이것을 말한다? 소급한다고 그래. 소급한다. 원래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동적 무효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무건대리하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하고. 알겠죠? 이것을 나중에 유효가 되는데 처음부터 유효가 돼.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공법에서 배웠죠. 허가라고 하는 것하고 인가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인가는 뭐냐면 인가는요, 국가가 법률의 효력을 나올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가. 허가는 재량행위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귀속 재량에서 터무니없이 무조건 안 해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옛날에 한번 나왔잖아요. 공무원이요. 끝까지 안 해요. 뭐죠?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해줘. 무슨 사기가 있는지 무슨 나쁜 사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냥 안 해주니까 뭐가요? 허가가 뭐가 안 되죠. 뭐가 와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란다? 허가상일 때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요, 징계를 먹을 때 먹더라도 자기는 못 이기겠다고 저놈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욕도 하고 막 난리 쳤겠죠, 와서.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허가예요. 인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보충시켜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돼. 아무리 미워 죽겠어. 그렇게 해줘야 돼. 요건을 갖추면. 그런데 이 토지거래가는 말만 허가라고 돼 있지 실제로는 무슨 성질이다? 인가적 성질이다. 인가가 똑같으니까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하고 공법은 뭐냐? 우리가 공법이라는 게 뭐라 했죠? 공법. 우리는 사법이죠.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공법이죠. 공법은 당사자하고 국가 기관 간의 관계이고, 우리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잖아요. 1대1의 평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관계다 이 말이죠. 즉,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가 10월 1일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아직 계약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났으니까 무효인거예요. 효력이 없는데 영원히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있으면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직은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여러분이 중개사법에서 두 문제 나오죠? 그 중개사법에서 두 문제 나와. 그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갑하고 을하고 하고 국가기관 간의 관계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 허가를 내달라고 이제 허가서를 제출하겠죠. 그럼 제출하면 그 이제 국가기관이 그걸 검토하고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런데 허가를 안 해줘. 안 해주면 다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또 다시 서류 같은 거 미비한 거를 보충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받고, 안 되면 어떡한다?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것은 민법하고 전혀 달라, 구조가. 그것은 뭐냐? 민법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밟고 면적이 얼마일 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민법에서는 그냥 허가가 있기 전까지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아직 효력이 있어 없어? 없는데 무엇을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봐봐. 어차피 시간 갔으니까 얼굴 좀 밖에 해봐.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천재 또 해야 되니까 빨리 얼굴 좀 밖에 해봐. 봐봐. 무슨 알겠죠? 그럼 지금 봐. 지금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그 다음에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의무가 없다? 이행의 문제가 없다? 이행의 문제 없다는 것은 이행을 말 수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죠. 이행지체가 있어 없어? 없죠.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수렴이상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야 돼. 허가 전이란 말이 나와. 유동적 무효이란 말이 나와. 허가하기 전에. 그러면 채권행위 무효, 이건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운 거예요. 알았죠?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이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해지할 수 없고 수렴이상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놀리니까 쭉 얻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걸리가냐? 이게 다 하나하나 판례인데 이걸 판례를 보고 암기 못해. 그러니까 이게 논리인데 다른 책들 보면 이게 이 판례를 자기가 봐가지고 중요한 판례 그냥 암기 그냥 가이지라도 붙여놨어.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 논리가. 논리가 없다 보니까 암기를 해도 아무리 봐도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판례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볼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판례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103조, 103조처럼 103조 위반되는 거, 위반되지 않는 거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것도 있어. 분류하더라도 암기로 분류하면 안 되지. 하나의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례를 잘 보면 왜 판례가 이건 되고 이거 안 된다고 했는가? 나름대로 그것을 법의 논리에 맞게끔 분석해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법의 이론하고 똑같아. 알았죠? 그냥 그대로 보면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가가 없다?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그러니까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이행 문제가 없어. 이행을 청구 못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 이행을 청구했는데 안 주면 채무불이행인데 이행을 청구 못한다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어. 이행지체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원상회복이 없고 소명상이 없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죠. 자, 47번 47페이지. 그러면 다른 데 이제 유학집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유학집을 하면은 좋냐 나쁘냐 이 말이 있어.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유학집을 지금 뭐죠? 남양주도 야간반은 유학집을 한다고 들었어요. 남양주는요. 그런데 주간반은 그냥 기본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시법 유학집을 하잖아요. 지금요. 공시법이요. 그 다음에 이동선생님 좀 있으면 유학집을 빨리 주겠대요. 다른 데 다 빨리 하니까 아마 이번 주 안에 이동선생님 유학집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냐? 필요 없죠. 책을 유학집으로 하든 뭐라도 다 똑같은데 이러면 기초강의 하나 듣고 유학집 강의 들으면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민법은 뭐가 중요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강의는 그러면 자기가 처음부터 이해하게끔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학집을 할 때는 이제 유학집을 보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학집을 보는 강의하는 것은 약간 기본 강의보다 약간 어려울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면서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들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보고 강의 한 번 더 들으면 돼요, 집에서. 아마 그러면 실제적으로 훨씬 더 쉽고. 그럼 학생들은 뭐가 문제냐? 그냥 강의만 하면 뭐가 문제냐면 학생들은 자기한테 들린 것만 들어. 들린 것만 계속 들어. 그러니까 학생들 뭐라냐? 나는 강의하면 들리는데 왜 점수는 안 나올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해되는 부분은 잘 들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나오면 끄떡하고 잘 안 들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 또 잠자고 조용한데 갑자기 아는 게 나왔네? 그럼 그걸 또 집중해서 듣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자꾸 들리는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점수가요,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학적으로 강의하고 하나하나를 지금 따져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따지면서 하면 뭐 그럴 일은 없죠. 들리든 안 들리든 다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는가 하는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봐봐. 채권적 효력 뭐라고 되어 있죠? 자, 47페이지요. 1번. 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 거래 계약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서 무효이다. 알겠죠? 여기 봐봐.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그 다음에 뭐죠? 허가를 받으면 여기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허가받기 전까지는 뭐다? 유동적 무효이다. 2번 허가받기 전이죠? 허가받기 전 봐봐. 허가가 없지 아직? 여기 보라고. 허가받기 전 의무 있어 없어? 없죠. 이행의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 없어? 이행 지체 있어 없어?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대로 봐봐. 허가받기 전 의무도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이행도 청구할 수 없다. 의무도 없고 이행을 청구를 못한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러면 다 판례라니까. 하나의 판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매수인은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든지 이해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 매도인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조금 있다. 이건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가 있기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유동적 무효죠? 여기 유동적 무효. 이행지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유동적 무효일 때는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의무가 있어도 줄 필요가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협력 의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자, 그럼 협력 의무로 봐. 먼저 이제 협력 의무를 어떻게 한다? 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협력을 하죠.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갑은 뭐를 청구하고?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하죠. 이렇게 여러분요. 대금과 등기를 뭐란다?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고 주된 의무요. 이 협력 의무를 뭐란다?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즉 갑과 을이 주된 것은 뭐예요? 대금하고 등기잖아요.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랬을 때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는 거예요. 이 주된 의무 상호 간에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동시행은 주된 의무에만 있는 것이에요. 여기 봐봐요. 이거 협력 의무, 부수적 의무죠? 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했다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된 의무만 해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봐. 우리는요, 먼저 협력하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한다? 갑이 을이요, 갑한테요. 빨리 협조해달라고, 빨리. 허가받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갑이 뭐라 하냐? 갑이 대금을 주면 협력해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뭐를 해? 협력해. 그러고 나서 뭘 달라고 그래? 허가가 나오면 돈 달라고 하면 되죠. 등기해줄 때까지 등기해주면 협조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안 된다고. 순서가 먼저 협력을 해. 그리고 허가가 나와. 그러면 대금이나 등기를 청구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는데, 죄송한데 47페이지 3번 봐봐. 47페이지 3번. 47페이지 3번은요, 뭘 한다? 매수인은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은 뭐를 할 수 없고,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허가가 있을 조건으로 매도인도 대금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먼저 돈 내라. 이러면 안 된다고. 먼저 뭘 해라? 협력을 해라. 협조해라. 이러면 협력 의무가 뭐죠? 협력 의무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홈쇼핑에서 노트북을 하나 샀어. 그런데 노트북 사는데 그쪽에서 뭘 한다? 거기서요. 사이드로 뭘 준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가방을 준다거나 또는 뭐 우리 보면 뭐 전자제품 중에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나를 서비스로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노트북을 샀는데 200조 샀는데 그 서비스로 준다는 게 안 왔다 이 말이죠. 서비스로 준다고 하는 게 개발은 뭐냐? 부수적 의무예요. 나는 노트북을 200에 산 것이지 서비스로 준다고 하는 가방을 200에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준다겠다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주된 것은 뭐다? 노트북이죠. 노트북이 얼마다? 200만 원인 것이죠. 가방이 200만 원인 것이 아니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협력, 의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협력,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요. 자, 1번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 협력 의무의 이행을 말한다? 청구를 해. 그런데 만약에 2번요. 2번 두 번째 줄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서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해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협력 의무는 의무가 있어. 해제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왜 가방 안 주니까 달라고. 근데 끝까지 안 주네? 그럼 내가 어떻게 가방 사야 되겠죠? 그럼 뭐가 발생해?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리 말았어요. 미리 예정. 손해배상을 얼마나 준다고 예정하죠. 우리 여러분요. 홈쇼핑 같은 거 살 때 한동안 속은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 열받아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그 가방 주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당신 내가 녹음할 건데 만약에 안 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 너 안 주면 우리가 그러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죠? 왜 진짜라고 해가지고 미리서 손해배상을 액을 뭐 할 수 있다? 예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해제는 못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달라고. 왜? 준다는 거 안 줬으니까. 부수적 의무도 의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 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에 뭘 할 수 있다? 소송으로서 소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 5번은요.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맨 끝에요.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6번은요. 맨 끝에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약정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됐죠 지금? 그럼 여러분 2번 중요하고 2번 별하고 3번 별하고 5번 별이에요. 2, 3, 5 이렇게. 2번하고 3번하고 5번을 가장 정확히 알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9번 봐봐. 9번. 9번은 방금 했던 건데 뭐라 나왔죠? 첫 번째 끝에요.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 매수인이 매매 대금 지급 재물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거나 매도인이요 대금을 받을 때까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 거기다가 동시 이행 관계 X 이 말이죠. 이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뭘 보냐? 8번 봐봐. 8번 봐봐요. 여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봐봐. 사기를 당해서 허가구역에서 계약해서 사기를 당해서.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사기를 당해서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기를 당했으니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뭐를 해?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소급적으로 확정적으로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협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협력할 필요가 없죠? 협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해됐죠 지금? 그럼 간단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협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협력할 필요가 없죠?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한번 봐봐 거기. 8번. 토지거래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거래 허가를 받기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로 주장해. 예를 들어서 사기인 경우는 취소권의 행사를 해.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협력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협력금에서 중요한 것은 2번, 그 다음에 2번, 3번, 5번, 그 다음에 8번. 알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물론 여러분요, 9번 있죠, 9번. 9번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3번의 계약금 봐봐. 이런 것은 이제 아주 간단하죠. 지금 됐죠? 여러분 봐봐. 토지가 들어가는 이 두 개가요,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논리잖아, 논리. 이것도 하나의 논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암기하지, 이걸 가지고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봐봐. 여기 을이요. 을이 뭐냐?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줬어,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줬는데, 아직 허가 전이에요. 허가 전인 경우 있고, 불허가 처분이 나서, 불허가 처분. 알겠죠? 그 다음에 해약금이죠? 그러면 해약금이라는 게 있어. 허가 전이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란 말이죠? 봐봐. 유동적 무효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을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갑은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을은 갑한테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인 경우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의 논리라니까요. 불허가에 불허가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까지? 중도금을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다른 말로 뭐 이행기 전까지 이 말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됐나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 이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먼저 계약금을 준 사람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언제냐면 허가가 중요한 이런 말 하면 안 돼.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나. 허가가 있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이행기 전까지.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자, 한번 볼까요? 계약금이요. 자, 미허가를 이유죠. 미허가 뭐죠? 그것은 유동적 무효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2번은요. 맨 끝에 불허가 처분이죠. 그럼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죠. 반환을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3번은요.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죠. 계약금만 받았죠. 그러면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그러면 뭐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이행에 착수가 있기 전이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도금 전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것을 중요해.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확정적 무효이냐 아니냐 이 말이 중요하죠. 확정적 무효냐 아니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가잖아요, 날짜가요.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 여기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지정됐어. 여기 5월 1일, 5월 1일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 재지정을 안 했어. 재지정을 안 했어. 여기요, 7월 1일 날 다시요, 재지정을 했어. 이렇게. 이런 이제 날짜를 본단 말이죠. 여기서 뭐냐, 2월 1일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어, 체결.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등기하기 전에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 허가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 여기요, 여기 3월 1일, 3월 10일, 3월 10날이요? 3월 10날 계약을 했어, 3월 10날.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죠? 이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지정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재지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기를 해. 그런데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재지정이 됐어.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여기에서 뭐가 됐어? 이미 여기에서 유효가 됐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면 확정적 유효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확정 유효는 언제냐? 봐봐. 허가구역 지정 해제. 지정기간 만료 후 뭐 하지 않는다? 재지정을 하지 않는다. 확정적 유효. 그러니까 일단 2번 봐봐. 맨 끝에 일단 확정적 유효가 되죠. 그 후에는 다시 재지정됐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확정적 무효 봐봐. 확정 무효. 내가 뭐라 했어? 방금요. 봐봐. 여기 3월 1일 날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3월 10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면 이거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봐봐.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싫으니까 우리는 2월 28일 날 계약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계약서를 누가 그럴 거야. 이 사람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어, 없어? 이것을 만나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계약은 3월 10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정적 무효로 보면 2번 봐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줄고 잠탈 줄고 이런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돼. 1번 봐봐. 1번에 여러분요,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처음부터 쌍방 줄 것이고 허가 신청 협력 요구할 때 협력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거절 줄 것이고 협력 거절 의사 거기까지 협력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어. 그럼 봐봐. 아까 뭐라 했어?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여러분요, 3번하고 이제 4번하고인데요. 5번은 먼저 볼까요? 5번은요.
5번 봐봐. 아까 내가 예를 들면 봐봐. 토지거래 허가는 받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뭐라고 한다고? 누구든지 주장해. 무효는. 그럼 봐봐. 내가요, 허가가 불허가 나왔어. 불허가 나오면 무효죠. 뭐 때문에 나냐?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으로 불허가가 나왔어. 그럼 무효가 되죠. 여기서 문제,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가 있는 자,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자, 이제 3번하고 4번이죠. 이런 3번하고 4번은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봐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는데 조건이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따져가면 돼.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니까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무효니까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3번이죠. 토지거래 허가 없이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세 번째 줄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4번은 봐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뭐를 해? 발생하죠. 발생하니까 뭐? 플러스. 그 다음에 성취할 수 없다, 불능 요건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그래서 그럼 4번으로 보면 뭐라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 전에 거래계약이 정지 조건부였는데 정지 조건이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치로 불성치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런 경우 있어.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경우. 알겠죠? 그럼 뭐냐면 허가서에 써봐. 그다가 허가서에 보정을 명한 경우. 허가서에 보정을 명한 경우. 보정. 서류를 보정해라 이 말이죠. 허가 서류에 보정을 명한 경우. 점 찍고. 또는요 뭐냐면 일방이 고의로 허가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일방이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부러 고의로요, 허가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옆줄 긋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일방이 허가받기 싫어. 그러니까요, 엉뚱하게 서류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돼? 계약한 대로 다시 계약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요, 왜냐면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허가 받으려면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6개월짜리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허가를 안 내준 게 아니고 서류 다시 가져오면 내가 검토해보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유동정. 뭐라고 한다? 무효다. 이렇게 여전히 유동적 무효다. 되게 간단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해야 돼요.